태안 지역의 소식지 발행 관련 예산을 태안군 의회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삭감의 이유와 시민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목요일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고 강한 추위도 이어진다며 건강관리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암행 순찰 단속을 강화한 결과 6천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올해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세조개 작황이 떨어짐에 따라 홍성군이 남당항 세조개 축제를 수산물 축제로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7일부터 60일간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자체마다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은 물론 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소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런데 태안군의 소식지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발행이 중단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태안군 의회 정례회에서 태안군 소식지 발행 예산 2억 3천여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의회는 소식지가 객관성이 없어 삭감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처럼 주민의 찬반이 나뉜 사안에 대해 태안군의 주장만 넣어 소식지를 발행했다는 겁니다. 기존의 태안 소식지 발행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편향적인 소식을 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찬성과 반대 의견을 똑같이 실어달라. 그래서 판단은 오로지 독자들께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는 갑작스럽게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태안군의 해당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개선된 점이 없어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소식지의 편향성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를 했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민들은 소식지 발행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소식지가 유일한 정보 창구이기 때문입니다. 한 90대 노인은 소식지 발행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발행을 위해 힘써달라며 손편지를 작성해 소식지 편집위원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태안군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컴퓨터 같은 그런 것들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이 태안 소식지에 모든 것을 다 기대를 하고 계신데 이거가 갑자기 이렇게 끊어지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고 몇몇 시민은 소식지 예산 복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당장 올해 1호로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사비를 모아 1호로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예산 삭감 이후 의회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대화를 통해 신속히 관련 예산이 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책위가 지금 한 달 이상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대화의 요청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오늘 당장이라도 예산을 복구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태안군 의회는 소식지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며 태안군, 대책위와 언제든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예산 복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목요일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인 6일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 지역 곳곳에 최대 15cm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겠고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암행 순찰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새벽과 야간 시간에도 암행 순찰차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6천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3.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신호 위반 단속은 전년 대비 174%,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125.6%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에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올해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오는 7일부터 60일간 남당항 일원에서 세조개와 함께하는 수산물 축제를 진행합니다. 홍성군은 지난해 폭염으로 세조개의 작황이 떨어짐에 따라 남당항 세조개 축제를 수산물까지 확대해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세조개 까기 대회와 신발 양궁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축하 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세조개 판매 가격을 통일해 판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SNS에 올린 김태흠의 생각을 통해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 여야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고 정치는 실종됐다며 진영 논리와 무법, 무질서가 판치는 현 상황은 마치 해방 이후 전국에 혼란을 보는 듯하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후유증과 갈등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자 독식의 권력 시스템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당장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김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내각제나 이원집 정부제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차기 대선 전 새로운 권력 시스템을 만들고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를 개선해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 지사는 또 진영 논리에 갇힌 갈등을 종식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해양 방위의 새 시대를 열 최첨단 호위함 충남함을 취역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충남도 이수용 민방위 비상대비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충남함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0년 건조 계약을 체결한 충남함은 2021년 착공식과 2022년 기공식, 2023년 4월 진수식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4일 취역했는데요. 함정의 길이는 129m, 폭은 14.8m, 배수량이 3,600톤급 최신의 호위함입니다. 3세대 호위함인 충남함은 기존 1세대와 2세대 호위함에 비해 크게 대형화되었고 대공 및 대잠 표적에 대한 탐지와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로 이루어진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된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첨단 기술이 탑재는 향후 국산 이지스급 구축함 완성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22일에는 취역을 축하하는 자리도 열렸다고 하죠. 네, 충남도는 지난 22일 경남 진해에서 우리나라 해양 수호의 새 시대를 열 최첨단 호위함 충남함의 취역을 축하하고 해군 장병을 격려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작년 6월 25일 충남함과 자매 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취역한 충남함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현재 충남함은 취역식 이후 경남 진해에서 해상 작전 능력을
시험 평가 중에 있으며 올해 6월에 서해를 지키는 평택 2함대에 예속되어 철통 같은 경계로 우리 해양을 수호하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도 이수용 민방위 비상대비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충남도가 봄철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진화 헬기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충남도는 헬기가 20분대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15개 시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5대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 체계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 읍면동 등 210여 개 기관의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 방지 활동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동문동 도시재생을 위해 빈점포 리모델링과 임대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산시는 오는 28일까지 동문동 번화로 일원 빈점포에 입주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해 최대 9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신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서산 시민으로 2년간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75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과 1년간 최대 4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군이 중소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보급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팜 신축 또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은 제곱미터당 13만 3천 원, 리모델링은 6만 6,600원이 각각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농가소득 6천만 원 미만, 시설원예 경작 규모가 1헥타르 이하에 해당하는 시설 채소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강한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한파 쉼터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서산시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 등 한파 쉼터 399곳에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는 쉼터당 20만 원씩 모두 7,9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산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3월 15일까지 한파 응급대피소를 상시 점검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21일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모집에 나섭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기간은 3년으로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입주와 사업개발비, 홍보와 판로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 중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 수행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홍성군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홍성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망 울타리 등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지역 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홍성군 환경과에 하면 됩니다. 한편 홍성군은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조사 건수를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성 조사 확대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소비자가 지역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안전성 조사 계획 건수를 기존 300건에서 400건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분석 항목도 지난해 115종에서 올해 145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타 물질 모두 검사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